성형외과 의사에게 물었다. 송혜교 씨, 고소영 씨, 김혜수 씨, 송윤아 씨. 왜 무엇 때문에 그녀들을 지목한 것일까? 네, 연예인들 입술 중에는 송혜교 씨 입술이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당한 사실 길이와 위아래의 두께가 필요한데 그 송혜교 씨의 입술이 성형외과적으로 볼 때 가장 균형 잡힌 입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송혜교 씨를 비롯한 그녀들은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입술을 가진 영광의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도 닮고 싶어하는 그녀들의 입술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추적 아이디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립스틱. 아름다운 입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립스틱이야말로 입술 미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 평균 길이 4.5cm, 평균 중량 3g의 립스틱. 과연 이 작은 립스틱 속에 또 어떤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전격 공개! 세계 미인들을 통해 알아보는 립스틱의 역사. 봄의 시작은 우리 여성들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올 봄엔 또 어떤 립스틱이 우리 여성들의 입술을 촉촉히 적셔주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립스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입술 이렇게 발라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요 이 립스틱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 혼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미인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03년 최고의 입술 미인 송혜교 씨를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씨 나와주세요. 네. 섭외가 됐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많이 커졌네요. 예. 송혜교 씨 오늘은 분홍빛 립스틱을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살짝 만져봐도 되죠? 아유 짜릿합니다. 자, 송혜교 씨와 함께 올 봄을 강타할 립스틱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가실까요? 이쪽으로. 세계 미인들과 함께하는 립스틱 이야기 제1탄 송혜교. 최고의 입술 미인 송혜교. 2003년 그녀의 입술이 이토록 각광을 받는 것은 역시 립스틱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색상에서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립스틱. 특히 입술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는 요즘 입맛 까다로운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립스틱 그 탄생 과정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그럼 이렇게도 다양한 립스틱의 제조 과정은 어떨까? 우선 섭씨 80도의 온도에서 갖가지 립스틱 재료들을 혼합하고 그것을 다시 립스틱 용기에 담아 영하 18도의 냉동고에서 응고하면 그 이름도 찬란한 립스틱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립스틱의 원료는? 피마자 오일, 파라핀 왁스, 식용색소, 펄 등등 립스틱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기본 재료만도 20에서 40여 가지에 달한다. 여기서 잠깐! 지렁이가 립스틱의 원료로 사용된다는데 과연 사실인가? 네, 소비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과거에는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테아제 등의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지렁이는 한때 입술 보습 효과를 위해 립스틱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더 이상 지렁이로 만족할 수 없다. 최근엔 다이아몬드, 금 등 기상천외한 재료들까지 등장했다. 어디 이뿐이랴. 이제 나의 립스틱만을 위한 립스틱 연구소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아무리 그 색깔이 예쁜 립스틱이라 할지라도 강도 테스트나 촉감 테스트를 비롯한 엄격한 평가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진정한 립스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남녀 불문. 이제 남자 연구들도 립스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입술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처럼 2003년 현재 립스틱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립스틱이 오늘날과 같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립스틱의 역사 20세기 초로 되돌아 가보자. 예나 지금이나 유행에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는 립스틱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열의 빨간 립스틱일 것입니다. 빨간 립스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마리모노, how do you do? You read 입술 very sexy and fantastic elegance. I love you. 죄송합니다. 자,
자, 어쨌든 20세기의 립스틱의 역사 속으로 약 마릴린 드셔야겠어요. 먼로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미인들과 함께하는 립스틱 이야기 제2탄 마릴린 먼로. 20세기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립스틱에도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만인의 연인 마릴린 먼로. 붉은 입술의 그녀가 세상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당시 립스틱 시장에 불어닥쳤던 커다란 변화의 바람 덕이었는데 1915년 샤넬이 최초로 스틱 모양의 용기를 개발. 수백 년 동안 단잔에 담겨 연재 형태로 전해지던 립스틱은 드디어 어느 날과 같은 스틱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얼마나 예쁜 컬러의 립스틱을 개발하느냐는 립스틱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입술에서도 유행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오드리 헵번, 비비안 리 등을 비롯한 미모의 여배우들은 당시 립스틱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전 세계는 그녀들의 입술에 열광했다. 그렇다면 립스틱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그 옛날엔 어땠을까? 화장이 부활하기 시작한 근세 시대로 되돌아가 보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양과 같은 립스틱은 그 역사가 1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립스틱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깜짝이야. 누구십니까? 저요? 줄리엣이요.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 줄리엣을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이쪽이 로미오예요? 당신이 그 유명한 줄리엣이군요. 이제 알아보시는군요. 셰익스피어를 통해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16세기부터 17세기경인데요. 그 당시 무대에 섰던 배우들은 모두 입술 화장을 했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16세기, 17세기에 사용했던 립스틱은 지금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아름다운 줄리엣과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로미오는 헤어져, 알았지? 안녕. 세계 미인들과 함께하는 립스틱 이야기 제3탄 줄리엣. 16세기 말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화장과 립스틱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이 남자 셰익스피어는 립스틱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랬다. 당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17세기 유럽 전역에는 무대 공연이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무대극의 성행은 바로 스테이지 메이크업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다. 덕분에 립스틱은 무대 위의 배우들을 위한 캐릭터 연출의 수단으로 큰 몫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립스틱엔 한계가 있었다는데 17세기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은 무대극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무대에 올려졌는데 이제 곧 줄리엣이 오겠지. 오, 줄리엣,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오. 줄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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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리엣.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대로 등장해야 할 줄리엣이 좀처럼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안 나오죠? 바로 그 순간 오, 로미오. 하루라도 당신의 늠름한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서 잠깐 로미오가 저토록 깜짝 놀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곧 내 차례네. 립스틱만 바르면 되는데. 이제 곧 줄리엣이 오겠지. 오, 줄리엣,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오. 왜 이렇게 안 발라지는 거야? 연극은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 줄리엣, 줄리엣. 그랬다. 바로 립스틱이 문제였다. 무대 나갈 차례가 된 줄리엣. 마지막으로 립스틱만 바르면 되는데 바로 그때 단잔에 담겨 있었던 립스틱이 그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결국 줄리엣은 이런 추한 모습을 한 채로 무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뒤잡아본 거. 그 후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펜슬형 립스틱이 등장했고 그 전까지 립스틱이 갖고 있던 문제점의 일부가 해결이 되었다. 동시에 립스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또한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렇다면 그 옛날 고대 여인들도 립스틱을 사용했을까? 립스틱의 시초를 찾아서 이번엔 고대로 되돌아가보자.
셰익스피어의 불후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기로 인한 무대 공연이 활발성을 띠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립스틱의 발전은 좀 주춤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대 공연이 활발성을 띠기 이전까지는 이 립스틱을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실 이 두 분의 여성이 그것을 증명해 드립니다. 세계 미인들과 함께하는 립스틱 이야기 빼놓을 제4탄 수 양귀비 대 없죠. 클레오파트라. 서기 736년 당나라 현종은 사랑하던 무해비를 잃고 시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양귀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된 여인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양귀비. 현종은 절세미인 양귀비를 본 순간 그만 마음을 성두리째 빼앗기고 말았고 이때부터 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는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양귀비의 미모가 얼마나 뛰어났길래 한눈에 현종이 반하고 만 것일까?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로 유명했던 양귀비. 특히나 작고 도톰한 모양의 입술이 매력적이었던 그녀에겐 남다른 입술 화장의 비법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일명 잇꽃이라고도 불리는 홍합꽃잎의 즙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양귀비와 같은 입술 화장의 흔적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 쌍용청 벽화의 연지 화장의 흔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는 수천 년 동안 미의 대명사로 통하는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타고난 미모로 당대 남성들을 수도 없이 유혹에 빠뜨렸던 주인공이다. 그 옛날에도 색조 화장을 즐겨했던 그녀에겐 자신만의 입술 화장 비법이 따로 있었다. 그랬다. 당시 클레오파트라 입술의 비밀은 바로 헤나 꽃잎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지금의 염색약과도 같은 헤나 꽃잎을 이용해 오늘날의 립스틱처럼 자신의 입술에 칠했던 것이다. 그리고 립스틱의 흔적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도 발견되었다. 이집트 파라오의 한 사람이었던 투탕카멘의 피라미드 속에는 립스틱을 비롯한 여러 화장품이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사냥이나 제사를 앞두고 행했던 주술적인 의미의 입술 화장으로 보일 뿐 미를 위한 입술 화장은 클레오파트라가 최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립스틱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950년대 본격적으로 립스틱 개발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1953년 최초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생겨나면서 메이크업에도 서서히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하얀색 피부에 새빨간 립스틱, 이것이 바로 그 대표격이다. 윤정희, 문희, 남정님, 트로이카의 등장으로 1960년대 드디어 유행 메이크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나? 맛있는 맛 찾아가? 펄이 들어간 핑크색 립스틱이 새롭게 대두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장발과 통기타가 유행하던 70년대, 당시에는 우아미와 청순미가 동시에 유행을 했는데 덕분에 립스틱을 바르고 그 위에 립글로스를 덧칠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윤기 있는 입술로 갖고 오주는 1980년대 컬러 TV의 보급은 여성들의 얼굴에도 컬러 열풍을 몰고 왔는데 그 결과 이때부터는 같은 붉은색 립스틱이라도 훨씬 다양하게 세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스레. 그렇구나. 컬러의 시작이다. 자연성 화장품. 1990년대 화장에도 개성시대가 열렸다. 여성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립스틱을 찾기 시작했으며 개성을 위해서라면 검은색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은색 립스틱도 이처럼 립스틱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함께 아주 오래전부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립스틱은 단순한 화장품에서 그치지 않고 패션의 일부분으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 봄엔 또 어떤 립스틱들이 거리를 화사하게 물들여 놓을까? 본인의 입술 모양을 좀 더 아름답고 예뻐 보이게 수정을 하고 싶다면 립 라인 펜슬을 사용을 하게 돼요.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아랫입술의 두께와 윗입술의 두께가 5등분을 했을 때 아랫입술이 3등분, 윗입술이 2등분의 비율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황금 비례라고 해요. 세계 미인들, 그녀들의 아름다운 입술은 분명 립스틱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역사가 립스틱의 발전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앞에 지금 립스틱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이렇게 많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성들의 그 립스틱 종류 중에요. 네. 저는 빨간색이 가장 좋아요. 그래요? 네, 부인이 빨간색을 바른 걸 보고 반하셨다죠? 예, 저는 그렇게 반했어요. 네. 빨간색 입술. 얼굴의 반이 빨간색이었죠. 당연하죠. 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분홍 립스틱이 좋던데. 분홍 립스틱. 청순 가련형 이런 여성들이 많이 바른 것 같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어떤 노래? 오늘 밤만은 그대를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 이렇게 나와. 분홍의 립스틱. 그러니까 그 조영기 씨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다지 청순해 보이네요. 네, 김학규 씨. 립스틱 색깔이 저게 전부가 아니죠? 더 많죠? 더 많죠. 근데 뭐 엄청납니다. 립스틱을 우리가 뭐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바르는 모습을 보는데 예. 그중에서 저는 이렇게 버스를 탔을 때 버스 뒷자리에서 계속 화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계시죠, 그러니까 예. 급정거 하다가 립스틱이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그것도 지우고 계속 내릴 때까지 립스틱 바르는 모습 보기 그런 모습은 좀 싫으신가 봐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화장을 안 하고 다녀요. 워낙에 안 해도 이쁘기 때문에 나 오늘 왜 이래? 그럼 오늘은 뭐예요, 그러면? 오늘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남자들이 키높이 구두를 신는 거나 이선전 씨가 화장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올봄 그 유행을 선도하는 여인이 되려면 좀 네. 주목받는 여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오렌지색 입술을 바르시기 오렌지색. 바랍니다. 지금 유진 씨가 발랐어요. 예, 오늘 제가 올봄 유행 색깔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예. 오렌지색이거든요. 어때? 이쁘죠? 화사해 보여요. 예, 이뻐요. 여자들이요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면요 오늘 나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나이가 좀 먹었다 오늘 좀 약간 청순해 보이고 싶다면 핑크색이나 오렌지 립스틱을 바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여자들이 섹시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네. 그 갈치 비늘 같은 거. 이런 거. 펄 들어간 그 거. 펄 들어간 거.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그 은빛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예, 했길래 예. 나는 저 여자가 납땜질을 하다가 뭐가 되겠구나. 맞아, 그거 잘 발라야지. 그 잘못 바르면 상당히 저 지저분해. 같은 경우는 뭐 빨간 립스틱 이렇게 바르는데 그냥 번질번질한 경우 있어요. 보면 저 삼겹살을 먹었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화장 진하게 안 하셔도 올봄에 화사한 색으로 막 이렇게 분위기 내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발견천하 유레카 오늘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